일곤이쌤 5분 수학. 네, 6학년님들 안녕하세요. 일곤이쌤입니다. 6학년 1학기 소수의 나눗셈, 오늘은 5분 수학이 아니라 소수의 나눗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통해서 소수의 나눗셈을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유형을 알다 보면 여러분이 어, 혹시나 보게 되는 단원 평가가 있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 유형, 첫 번째 유형부터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유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기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3단원 공부하다 보면 매 차시마다 항상 처음으로 했던 게 이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이죠. 자, 문제 한번 볼게요. 8.16 나누기 4. 자, 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소수를 분수로 바꿔야 되니까 바꾸는 방법, 나눠지는 수 앞에 있는 나눠지는 수의 소수 자릿수에 따라 분모가 달라집니다. 소수 한 자리는 분모가 10, 두 자리는 분모가 100, 소수 세 자리는 분모가 1000이 되겠죠. 자, 이건 이미 다 공부한 거니까요. 자, 소수 두 자리니까 분모가 100이 되겠죠. 100분의 얼마입니까? 분자 816 그대로 써주고 나누기 4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누기를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0분의 204가 나오네요. 자, 다시 분수로 답이 나왔으니까 소수로 바꿔줘야겠죠. 소수로 바꾸면 몫이 얼마가 됩니까? 2.04. 자, 이런 식의 문제 유형 반드시 나올 겁니다. 네,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하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유형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유형은 자릿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1군이쌤의 5분 수학에는 이 부분이 잘 안 나왔어요. 이 부분이 잘 안 나왔는데 분수로 바꿔서 계산하는 문제랑 세로셈 문제가 세로셈으로 하는 방법이 많이 나왔는데 자릿수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법도 아마 거의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자, 이런 형식의 문제, 두 가지 형식의 문제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이런 형식의 문제. 자, 나눠지는 수가 자 보시면요 항상 나눠지는 수가 변화합니다. 이 앞쪽에 있는 나눠지는 수가 변화하는데 이 나눠지는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만큼 목도 똑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점. 자, 637 나누기 7에 대한 몫이 나와 있다면 자 91이네요. 자 91 이렇게 나와 있다면 자 나눠지는 수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배로 줄었어요? 몇 배로 줄었어요? 100분의 1배로 줄었죠. 100분의 1배로 줄면 목도 똑같이 얼마큼 줄어든다? 100분의 1배로 주니까 0.91이 된다. 이런 유형의 문제 나올 거고요. 반대로 6.37이 637이 되려면 몇 배가 됐습니까? 100배가 됐으니까 목도 당연히 100배가 된다는. 중요한 건 나눠지는 수가 늘어난 만큼, 늘어나거나 줄어든 만큼 목도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똑같이요. 이런 유형의 자, 이런 형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눠지는 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든 만큼 목도 똑같이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자, 이런 경우는 문제를 3번 풀 필요 없이 한 번만 풀면 되죠. 576 나누기 6 그러면 90 6인가요? 96. 자, 96 목을 구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나눠지는 수가 어떻게 얼마큼 줄었습니까? 10분의 1만큼 줄었어요. 그럼 목도 얼마큼 줄어든다? 10분의 1만큼 줄어드니까 얼마가 됩니까? 9.6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76이 5.76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줄어든가요? 줄어든 건가요? 자, 100분의 1배 줄어들었죠? 그럼 목도 똑같이 얼마큼 줄어든다? 100분의 1배로 줄어든다. 그래서 얼마가 될까요? 몫이 0.96. 자, 이런 형식의 문제, 자릿수 이용해서 문제 푸는 방식의 문제
나올 겁니다. 예, 나올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로셈으로 문제 푸는 방법 나올 거예요. 제일 쉽죠. 여러분이 풀기에는 가장 쉬운 방법이죠. 자, 문제통에서 알아볼게요. 자, 계산하는 방법. 제일 처음에 소수점 없는 것처럼 계산하시면 됩니다. 소수점 없는 것처럼 계산하세요. 그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는데요. 4, 5, 20. 자, 1. 자, 6 내려오고요. 6, 4, 4, 16. 0. 자,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소수점 다시 살리고 그대로 찍어주면 되죠. 자, 0.54 나왔네요. 0.54 어색하죠? 그래서 복수를 뭐라고 바꿉니까? 0.54. 자, 세로셈 할 때 혹시 더 나눠지지 않는다 할 경우에는 뒤에서 0을 얼마든지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세로셈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게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유형입니다. 어림 계산에서 문제 풀기. 우리 교과서에서는 가장 마지막에 공부한 내용인데요. 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죠. 아마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이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봤을 거예요. 계산 결과가 가장 작거나 가장 큰 식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자, 보기가 1, 2, 3, 4, 5번이나 있으니까 우리가 5번을 문제를 다 풀어야 되냐? 5번을 시간도 없는데 계산하는 것도 귀찮고 그런 5번을 다 해야 되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어림이 있으니까요.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풉시다. 가장 작은 겁니다. 계산 결과가 즉 뭐가 가장 작은 거예요? 몫이 가장 작은 계산식 찾으라는 겁니다. 어림해 봅시다. 7.84. 일단 앞에만 보세요. 7. 대략 몇 번 들어갑니까? 한 번 들어가네요. 몫이. 자, 9.45. 한 번 몇 번 들어가나요? 한 번. 8.52 나누기 3. 8 나누기 3 몇 번 들어가나요? 두 번. 가장 작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5.58. 자, 얼마입니까? 몇 번? 한 번. 6.75 나누기 5. 6 안에 5는 한 번 들어가죠. 벌써 2 들어가는 거 나왔죠? 3번 답 아니네요. 다음 봅니다. 다시 어림할게요. 자, 아까 7.84하고 한 번 들어갔죠. 그럼 얼마 남아요? 3. 38. 38. 그러면 38 남네. 그 다음 자릿수까지. 그럼 38 안에 4가 몇 번 들어갑니까? 9번. 자, 5. 자, 4 남고요. 44 안에 5 몇 번 들어갑니까? 8번. 탈락. 자, 5. 작은 거 찾으라겠죠? 그러니까 1번이 탈락. 자, 여기는 18, 여기는 19. 자, 1.8, 1.9. 자, 1번 탈락하고요. 자, 5.58, 3 몇 번 들어갑니까? 3 들어가니까 2 남고 25. 25 안에 3, 1.8. 2번과 4번 비슷해요. 자, 6, 7. 자, 5, 17 남았죠? 자, 그럼 1. 얼마입니까? 1, 17 안에 5가 몇 번 들어가요? 3번 들어가니까 1, 3. 대략 어림했는데 1번 1.9 탈락, 2번 1.8, 3번 2점 탈락, 4번 1.8, 5번은 1.3입니다. 제일 작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어림 계산에서 답이 아닌 것부터 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을 쓰면 굳이 5번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세로셈으로 7.84 나누기 4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림으로 하게 되면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죠. 암산은 어느 정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겠죠. 크기 비교해서 부등호 쓰는 방법 어느 쪽이 더 큰가. 여기에는 한쪽은 식이고 한쪽은 그냥
숫자만 나와 있는데 양쪽 다 식이 나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쪽이 더 큰가 비교하려면 문제를 두 개를 풀어야 되는데 어림 계산 한번 해봅니다. 자, 일단 자, 암산으로 한번 풉시다. 11 안에 5가 몇 번 들어갑니까? 2번. 아, 똑같네. 그 다음에 10 빠지니까 17이 남죠. 17 안에 몇 번 들어갑니까? 5가 3번. 어우, 3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남은 수 얼마입니까? 2 남아요. 2. 그러면 4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크죠. 이런 식으로 어림에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어림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 자,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나눗셈의 몫이 6.2인 것을 찾아서 기호를 써보세요. 문제를 두 개 다 풀어야 되네요. 문제를 두 개를 다 풀어야 됩니다. 자, 6 찾아야 돼요. 6. 자, 봅시다. 6. 자, 일단 18 안에 3이 3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6, 2 들어가네요. 아, 3번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6, 6번 들어가고요. 그 다음 2번 들어가네요. 답 찾았네요. 기억. 자, 이렇게 암산이나 어림으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유형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문제 유형이죠. 문장제입니다. 아마도 이 문장제 문제가 소수의 나눗셈 단원에서는 뭐 평가를 본다고 하면 가장 많이 나올 거예요. 왜 가장 많이 나오냐? 소수의 나눗셈이 너무 쉬워요. 문제를 낼 게 없습니다. 뭐 분수로 바꿔 문제 푸는 거, 세로셈, 그 다음에 소수점 이동하는 거, 자릿수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내용 자체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문장제 문제로 바꿔서 내는 경향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장제 문제 가장 싫어하는 유형,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의 문장제 문제가 가장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내용은 쉬운데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장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야겠죠. 자, 일단 문제를 끊어서 읽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자, 넓이가 214.8 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입니다. 끊어요.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몇 센치일까요? 자, 이렇게 문제를 끊어 읽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수식을 이용합니다. 자, 수식으로 바꿉니다. 넓이 나왔어요. 직사각형의 넓이.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자, 이거 일단 기억해 놓고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 포인트는 나와 있는 숫자들입니다. 숫자는 하나밖에 안 나왔네요. 여기 숫자 또 있네요. 12. 자, 숫자. 자, 이대로 하시면 넓이는 아까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했으니까 넓이 얼마? 214.8은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가로 몰라요. 가로 곱하기 세로 12 이렇게 했더니 나왔어요. 자, 그러면 가로를 구하려면 214.8 나누기 1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끊어서 읽으시고요. 천천히. 자, 그리고 끊어서 읽는 중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이 수식으로 나왔다 하면 수식으로 다 바꿔 놓으십시오. 수식으로 다 바꿔 놓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다시 읽으면서 중요 포인트 나와 있는 숫자, 기호 이런 것들 중요 포인트는 모두 다 동그라미나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이 답을 구하기 위한 식을 만들 때 조금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 다른 문제로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기네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겠죠. 문제를 끊어서 읽으라고 했어요. 자, 현모암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암석입니다. 무게가 같은 현모암 15개가 자, 포인트 68.7kg일 때 현무암 자, 무게가 같은 현무암 15개 무게가 68.7이랍니다. 현무암 한 개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자, 수식으로 다 바꾸는데 바꿀 게 없어요. 현재는. 자, 바꿀 게 없어요. 그리고 중요 포인트 무게가 같은 현무암 15개
68.7. 그리고 구하라고 하는 거는 현무암 한 개의 무게. 자,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식 전체가 68.7인데 15개가 있대요. 그럼 한 개는 몇 개냐? 몇 킬로그램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68.7 나누기 15. 자,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와, 두 자릿수 나왔어요. 두 자릿수 자연수.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식을 만들어낸다면, 이렇게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여러분은 쉽게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만 갖다 주면 언제든지 문제는 풀 수 있잖아요. 네. 식을 만드는 과정이 어려운 거지. 여러분이 문장제 문제를 싫어하는 이유가 식을 만들기가 어려워하니까 어려운 거죠. 자, 자, 여기까지 알아볼게요. 단원 평가 잘 보시고요. 혹시 보시는 분이 있다면 잘 보시고요. 자, 여러분의 100점을 기원합니다. 자, 소수의 나눗셈 문제 유형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끝!